뭐 끼부리다는 예를 들어서 뭐 전 진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봐요. 꼭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 얹어요. 안녕하세요. 묶었다가 풀었다가 막 꽈보자. 아니 그건 바보 같고. 2022년 11월 24일 식장 탈출 99-3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경입니다. 2주 만에 왔어요. 네. 그렇죠? 폭을 떼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너무 좋습니다. 네. 방송하고 나서 뭐 있었어요? 둘이서 뭐 싸웠다든지. 좋아졌을 것 더 같은데? 좋아졌다든지. 더 좋아지, 그날 네. 남편이 바로 이제 일이 있었거든요. 오. 그런데 3시 반에 들어온 거예요, 새벽. 그날 방송한 날. 그날 네, 그날 이제 저를 내려다 주고 남편은 이제 일을 하러. 술 약속? 네. 모임 새벽 3시 약속. 반? 네.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들어와서 어. 저희 되게 좋았잖아요. 네. 되게 좋고 갔는데 기분이 살짝 좀 그랬지만 요즘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네, 아주 행복합니다. 붙어 있어서 좋으세요? 네, 좋아요. 그래, 너무 사랑해. 그리고 아직 사랑이 막 그동안 불었어. 이런 시간이 많이 없었잖아요. 맞아. 네. 어쨌든 뭐 느닷없이 인사하자마자 질문을 던져가지고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월드컵 기간 동안 박종윤과 이주원 이 스타가 이제 워낙 바빠가지고 스케줄이 시간이 어려워서 네. 이제 한 4주 정도를 특별 게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민여 씨가 나와서 네. 재밌었죠? 좋은 방송을 만들어 핫했죠. 주셨죠? 네네 나름 네. 조금 예쁜 척해서 제가 불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나름 조금 예쁜 척했다는 것은 많이 자제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더 완전 난리 나나요? 예쁜 척 했다니까 그게 아주. 지난주 방송 듣고도 깜짝 놀랐는데. 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정도로도 충분했다. 더 가선 안 된다. 네. 근데 지난주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처음에 너무 섹스한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되게 고민하면서 왔거든요. 네,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시면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유경 아나운서와 저는 그때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부부가 아무래도 같이 나오면 약간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뭔가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다. 백을 못하죠.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내 남편인데 또 어떻게 대놓고 까냐. 그래, 또 옆에 바로 앉아있잖아요. 옆에 있으면 못 가.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이유경 아나운서와 함께 하고요. 자, 오늘은 코너가 이제 여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우짓이란 주제로 준비되어 있고요. 또 판관 선문선 코너도 사연 하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가볼게요. 네, 숙취엔 술겜이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 준비하실 때 좀 미리미리 늘 생각하는 거지만 약국에서 그냥 팔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요. 생각을 하지만 주문해 두셔야 돼요. 네, 주문하셔야 됩니다. 검색창에 술게임 하면은 오픈마켓 이어질 때가 많은데 오픈마켓에서 간혹 웃돈 얹어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대요. 네. 속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한네이처 사이트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게임이 숙취해소에 진짜 좋은 이유가 사실은 저는 마카뿌리에 있다고 보거든요. 뒤에 이제 원재료명 함량이 나와 있어요. 제일 이게, 많이 든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다른 숙취해소제랑 다른 게 마카가 들어있어서 좀 다른 거거든요. 이 몸에 진짜 거의 뭐 페루에서는 산삼같이 여기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좋아요. 기력 증진에도 좋고 진짜? 숙취에도 맞아요. 좋고 그래서 마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 숙취해소에 탁월하고 몸에도 좋다. 술겜으로 숙취 없는 아침 맞으시기 바랍니다. 술겜입니다. 이스타TV 파트너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네. 요거 이제
이 모바일로 선물 주고받을 때 네. 쓰는 인터페이스 중에서 저는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샌드비. 한 페이지에서 주문이 가능하니까요. 개인이 뭐 여러 개 발송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기업에서 이제 단체 발송 크게 할 때는 증빙 처리가 좀 복잡한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럴 때 기업에서 주문할 때 담당자랑 1대1로 매칭해서 증빙 처리도 간편하게 제공한다고 좋아요. 하니까요. 네.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모임 동호회 이런 데서도 쓰기 너무 좋고요.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뭐 특가 이벤트, 신규 가입 이벤트,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기획전도 진행 중이니까요. 다양하게 맞게 좀 여러 가지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여생 한번 바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네. 네, 좋아요. 네. 식장 탈출 95회 중에 나왔던 끼와 끼부림. 얼굴? 끼하고 얼굴에 상관관. 주원이 오빠의 또 망언. 그때 이주원 씨가 전 섬세하게 케어는 못하는데 끼 부리는 건 좀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끼 부린다고 했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제가 네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 무슨 끼를 부리시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는 끼를 부린대요. 근데 아무도 누구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가 얼굴이다. 본인의 왁구 때문이지 끼는 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네네. 아무도 혹시 몰라. 그 이유경 아나운서는 남편분 우리 정혁 선수 네. 뭐 끼부림 같은 거를 좀 알고 계시는지. 까치 찾는데 무슨 끼? 끼부려? 끼부림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다. 네. 연애할 때도? 뭐 그렇게 끼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맞아, 딱 봐도 약간 좀 그런 그렇긴 느낌 해. 아니에요? 네. 멘트들도 보면 엄청 고전적이고 네. 여기저기 끼를 흘리고 다닐 것 같은 스타일은 아니야. 네. 또 그런 데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치? 그런 데서 매력을 느낀다면요 어쩔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막 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막 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막 생각이 많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남편이 네. 그런 끼부림이 없어서 좋았거든요. 오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네. 흘리고 다닐 것 같지 않은. 어떤 네. 여자도 이 남자의 별로 막 넘어. 그 두 분 남편들은 다 잘생겼잖아. 포인트는 그거 아닌가? 근데 뭔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잘생겼다? 두 분 다 되게 잘생겼어요. 멋있는데 제가 보기엔 되게 맹숭맹숭한 타입이긴 해요. 그래. 두 분 다. 심심한 맞아. 느낌? 진짜 끼 안 부리는 타입. 맞아. 네, 맞아요. 맞아. 네. 그 이렇게 혹하는 매력이 어. 안 보이는 스타일이죠. 밍밍하지. 발굴해줘야 돼? 싱거운 남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맞아. 있지. 근데 그런 게 또 매력이면 맞아. 네. 그런 걸 매력이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런 걸 좋아했어요. 끼가 없는 걸. 오. 네, 끼 있는 남자. 왜냐면 맞아. 또 아나운서 아마 지망생들 중에 남자 지망생들은 좀 대체적으로 끼가 끼부림이 있죠.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끼 없이 이제 맞아. 순수한 남편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네. 완전 동감해요. 진짜. 언니는 끼 부리는 남자 좋아하죠? 저는 좀 바람기 있는 남자. 저는 좀 그런 거 좋아해요. 네. 되게 좀 재미도 있고, 약간 끼 부리면서 막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던지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매력적인데 좀 위험하잖아, 그런 남자는. 근데 알긴 아는데 이제 그런 게 매력적이죠. 매력이죠. 피할 수가 없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다. 맞아. 나쁜 매력이죠. 남자에 끌리는. 네, 그런 거 있다. 자, 일단은 끼를 부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끼를 부리는 게 뭘까? 이게 있어요? 있어. 국립국어원에? 국립국어원에 있네요. 라니 씨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끼를 부리다는 한 단어는 아니지만 표준어로 된 구입니다. 오. 여기서 끼는 이성과 함부로 사귀거나 관계를 맺는 경향이나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라고 이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국립국어원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끼를 부리다. 함부로. 좋은 말은 아니다 그러면 그죠? 함부로 사귀거나 관계를 맺는. 함부로가 약간 키포인트 단어 아니에요? 그죠? 이 함부로를 바꾸면 이성과 막 여기저기 사귀거나. 막 사귄다. 아무나. 네. 네, 끼가 있다랑 끼를 부린다는 좀 달라. 그렇죠? 저는 그 끼를 항상 그 새끼를 생각했어요. 새끼. 근데 아니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가? 그거나 기운이 끼나. 아니 기운 그거는? 기운? 표준어가 새끼? 뭐야? 나는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다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근데 왜 그 사람 자체에서 그 끼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안 부리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흘러 넘치는 거? 진짜 그거는 이거예요.
끼가 있는데 안 부리는 것 같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 안 부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던지느냐 아니면은 교묘하게 숨기느냐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외모가 훌륭하면 그냥 끼가 있다고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데 안 부린다고 느끼고 근데 외모가 별론데 너 남편도 외모는 됐잖아. 아니 근데 이거지. 이거야. 그러니까 끼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외모가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끼를 부리는 거지. 근데 끼를 부리는데 우리가 잘생긴 사람은 끼를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끼가 있다. 매력이 있다. 자기가 발산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주원 같은 경우에는 부려줘야 돼? 끼를 부린다고 표현하지. 왜냐면은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느낌인데 끼를 부린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근데 웃긴 거는 이주원 씨 끼 부리는 거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더 발산해야 돼? 어떻게 된 거죠? 있는 건 아니다. 본인이 열심히 부리고는 이주원은 어디도 해당되지 않는데요. 주원이 오빠 끼는 있지. 끼는 있는데 여성한테 어필할 수 있는 끼는 아니다. 무슨 끼죠 그러면은? 그럼 무슨 끼죠? 똘끼. 그러네. 또라이끼를 부린다. 그렇습니다. 여우짓과 끼 부리다가 차이가 있나? 비슷한 거 아닐까요? 난 똑같은 얘기 같은데. 똑같은 얘기 같아요. 전 여우짓 하는 이게 좀 뭔가 더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냥 뭔가 좀 끼를 부리는데 약간 밉상으로 부려야 약간 여우짓 하네 이런만 나오지 않나? 여자애들 하는 거 보면은. 근데 보통 우리가 여우짓은 이렇게 여자 친구들, 동성 친구들끼리에도 여우짓 한다고 많이 쓰는데 끼 부린다는 표현은 이성 간에 더 많이 쓰지 않아요? 그쵸. 훨씬 많이 쓰죠.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약간 굳이 이거를 여우짓과 끼 부리다를 나눠보자면 특히 이제 보배가 얘기한 뭔가 부정적인 느낌? 이걸로 하자면 뭐 끼 부리다는 예를 들어서 뭐 전 진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봐요. 네. 해보자. 아니 근데 본 적은 많아요. 뭐 하려고? 본 적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 보통 끼 부리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남자 이성 있을 때 예를 들어 머리 긴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머리를 계속 막 그래. 나 자주 만지는데 나도. 근데 이게 언니 무의식인 거 알죠? 계속 그러니까 목선을 드러낸다고 해야 되나? 의도적으로 머리를 계속 묶었다가 풀렀다가 막 계속 이제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서 남성들이 매력을 느낄까? 꽈보자. 아니 그건 바보 같고. 전 항상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 이상하게 이상하다. 궁금했거든요. 머리를 만지는 의도가 그런 게 없어. 머리를 묶어 계속. 원래 이 묶덜미를 보여주는 게 유혹의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거나 필기 묶거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이거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남자분들이 특히 여자들이 이제 머리 이렇게 긴 머리 같은 게 묶어 올릴 때 여름에 특히 뭐 이렇게 막 목 드러나는 이런 거 있고 묶어 올릴 때 그럴 때 킬링 포인트로 입술에 이제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하는 그때 되게 혹한데. 그 얘기 다 했어요. 저 어릴 때 자주 했는데. 이거 봐. 끼 부렸네. 그리고 또 이제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호감이 있는 남자가 있으면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뭐 머리 푸른 모습도 보여주고 머리 묶은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근데 굳이 이건 왜 물고 있어? 근데 이거는 무의식이에요. 이건 습관. 근데 약간 섹시하대. 그치, 약간 섹시할 것 같아, 지금. 보통은 끈을 여기다 그냥 찬채로 하는 하수. 의도가 있네. 하수.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맞아. 본능적으로 맞아. 나오는 행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끼 부리는 게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거를 막 진짜 한 30분 안에 한 자리에서도 한 5번씩 하는 애들 있거든요. 언니는 의도적으로 계속 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저요? 네. 저는 귀찮아서. 근데 이제 그런 게 끼 부리는 거라면 여우짓은 뭔가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 남자가 있고 나랑 여자들 내 친구도 있고 몇 명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약간 이런 거죠. 뭐 이제 한 명 이 남자애가 아직 누구를 정확히 마음에 들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은근슬쩍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여자들을 이제 돌려받기. 한 명씩 제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있어. 여우짓.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어. 끼부리다 안에 여우짓이 포함되는 건가? 여우짓이 좀 더 부정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뭐 같이 막 남자 여자 모여 있는데 남자가 뭐 내 친구한테 라니는 눈 진짜 예쁘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럼 갑자기 옆에 앉아서 그치? 예상값이 되게 잘 됐어. 이런 것들. 맞아. 이런 애들 있어. 있어. 맞아, 그런 애들 있어. 있어. 돌려가는 거. 얘 남자 되게 많이 만났. 너 전에 만났던 걔 있잖아. 막 이런 거. 아직 연락한다며.
그리고 막 걔랑 도대체 언제 끝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술 마시는데,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술을 못 마셔? 원래 잘 마시잖아. 맞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 나는 곰과인가 여우과인가? 저는 여우였었는데, 결혼하고 남편 따라 약간 곰된 것 같아요. 끼부릴 일이 없으니까. 맞아. 원래 여우였어요? 원래 그래도 곰 여우 구분지면 그래도 여우 쪽에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스스로는. 끈도 물고 다 애교도 많고. 맞아. 음성 자체가 잘할 것 같아. 그런 나긋나긋 이렇게. 네, 나긋나긋 말은 잘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애교 있어. 그냥 존재 자체. 맞아,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호응을 잘해주는 편이어가지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걸로 호감이 있다고 느끼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제 리액션을 한 건데, 제가 나한테 관심 있나라고 착각하는 남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 남자들 그런데 착각해. 반응 잘해주면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아. 그죠? 남자들은 그치. 네, 그랬던 적이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던? 네. 그러면은 그런 거 이제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거 말고, 의도해서 뭔가 끼부린 행동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와, 근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 계획행위로 그렇죠. 경험. 근데 뭐 약간 슬쩍슬쩍 터치하고 막 뭐 이런 거는 뭐 다 하는 거고. 맞아. 뭐 계획적으로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이제 내가 문득 떠오르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조건 곰과예요. 언니? 나 완전 곰과지. 여우처럼 보이는 곰과. 그지 겉보기엔 여우처럼 보이는데 완전 곰과예요. 왜냐면 언니는 되게 솔직하잖아. 다이렉트로 표현하고 속마음이 맞아요. 다 드러나서 여우짓을 할 타입은 아니지. 그죠? 그래서 놀 때도 항상 이제 상대방의 남자들이 되게 의아했던 것은 놀 때 되게 적극적으로 재밌게 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게 그러니까 나의 완전 100% 솔직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 언니의 즐겁게 노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냥 부킹을 했다. 너무 저는 낯가리지 않고 재밌게 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 다음 내향입니다, 우리 언니. 극아이. 내향아. 근데 그럼 다들 이제 거기 이제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들까지를 다 상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다음 단계가 없으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맞아. 노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상대방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근데 저는 그냥 끝이에요, 그게. 재밌게 놀고 끝, 그냥. 그 남자한테 진심이 아니고 노는데 진심이었는데. 근데 그 남자도 왜 갑자기 철벽치지?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왜 집에 가지? 이런 느낌. 난 다 놀았으니까. 미션 완료. 집에 또 잘 가거든. 내가 보기엔 우리 중에 셋 중엔 여우가 없는데. 맞아. 근데 저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오히려 끼부림을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크게 마음이 없으면 약간 이렇게 이거 약간 정확하다. 그쵸. 네. 걔는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약간 걔한테 흘리는 것도 할 수 있고 근데 되게 좋아하면 내 잘 쪽으로 안 끌고 올 되잖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얘를 좋아하면 완전 곰탱이가 돼버려. 아무것도 못해. 맞아요. 다들 그런가? 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약간 전략적으로 끼부림을 잘하고 싶은데 제정신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지. 그걸 못하고 약간 바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내가 마음이 이거 봐봐. 우리 넷도 지금 다 공감하는 게 대부분 사람이 이럴 거야. 아마. 그치. 그러니까 연락도 약간 이게 밀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 생각나면 계속 연락해. 오빠 뭐해? 오빠 보고 싶어. 오빠 뭐해? 그러니 좋겠냐고. 카톡도 계속 창 열어놓고 있어가지고 일이 뭐 올라올 새가 없잖아. 일 치자마자 봐. 계속 대화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상대방 너무 놀라지. 그니까. 쓰자마자 일 없어지니까. 소름 끼치지. 무서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우가 못 된다 좋아하면. 네. 이런 우리 곰 4명이 모여가지고 오늘 남자들의 여우짓을. 하지만 나는 곰이지만 남자들의 여우짓은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겪었고요. 남자들의 여우짓 한번 보겠습니다. 등급이 있다, 등급이. 하수는 대놓고 하는 행동들이야. 스킨십을. 이런 거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야, 너 손 되게 작다. 이거 무조건이지. 근데 이거는 그냥 여자들이 다 알면서 맞아. 괜찮으면 속아주고 별로면은 뭐지? 뭐 약간 나 안 이렇게. 작은데?
그런 적 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는데 철벽 치려고 아니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와, 손 한번 대보자. 응? 저 있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드는데 뭘 굳이 손을 대봐? 뭐라고 말해요 그럼 그때? 그냥 아니 나 손 큰데? 철벽. 아니 근데 이런 것보다 갑자기 이 다음 손금 봐준다고 하는 게 너무 고전적이다. 근데 이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손금 봐준다고? 손금 봐준다, 손 크기 재자 이게 고전적이고 다 알고 있지만 은근히 또 많이 써요. 왜냐면 쓰기 편하거든. 그리고 그 되게 굴욕짤로 계속 돌아다니는 게 하나 있는데 하트 시그널 보셨어요? 아니요. 거기에서 어떤 남자가 하트 시그널 겨울에 촬영한 편인데 야외에 추운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같이 나간 거야. 그래서 얘가 그 따뜻한 이 손난로를 가지고서는 봤다. 손 많이 춥지? 손 차가워 보이는데 하고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진짜 이러고 있으면서 이렇게 추운 것도 추억이지. 착하다. 그렇게 철벽 쳐주면 차라리 흘리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근데 너무 무한할 것 같아. 그 남자의 표정이 너무 무한한데 걔 정말 평생 그걸로 고통받는다고 굴욕짤로 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호감이 있으면 그렇게 뭔가 터치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손금도 그렇고. 그쵸. 손풀기도 그렇고. 근데 이게 하수구나. 나는 이게 하수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이거 그래도 있어도. 그래.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괜찮아. 그쵸? 네. 이거 하는 것도 은근히 경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맞아. 안 해본 사람 못 하는데. 안 해본 사람 갑자기 손금 보여줄까? 손금 볼래? 핸드폰으로 막 대화에 갑자기 막 대화에 어울리지도 않게 그러니까. 갑자기 손 크기 좀 잡아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게 진짜 많아요. 손 크기 재자고 하는 게. 언니는 손이 크니까요. 진짜 크니까. 진짜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끔 헷갈려. 이게 작업에 아니야,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많이 당해봤대잖아. 아니 이거는 진짜 궁금한 거야. 저 손이면 나보다 클 것 같은데. 알았어. 그만해. 와 근데 진짜 크시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진짜. 그래서 얼굴은 이게 작은데. 가끔 헷갈려요. 지금 이 남자 나한테 작업을 하려고 이런 여우짓을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호기심, 단순한 호기심?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사람의 눈을 계속 봐요. 눈을 살피면 답이 나오죠. 네, 대부분 궁금해서다. 이건 뭐예요? 헬스 좀 했다고 겉옷이나 싸구려 시계, 지갑, 맡김. 이거지. 자기 이제 몸을 좀 보여주고 싶거나 하니까 왜 이렇게 겉옷 이거 대학 때 이런 선배 많지 않아요? 대학 때 왜 선배들 이제 축구하거나 농구하거나 대운동장에서 하면 괜히 그냥 내려놔도 되잖아. 맞다. 자기 혼자 운동할 땐 내려놓을 거 아니야. 근데 굳이 와가지고 라나 나 옷 좀 맞다. 자기 소지품. 왜냐면 이걸로 한 번 더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저는 여고 여대를 나와가지고 이런 게 없어요. 네. 여대 나왔어요? 네, 여대 나왔어요, 저. 진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끼부렸어. 여대 여우짓 더 많지 않을까? 여자끼리? 아니요, 없어요. 오히려. 없어요?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다. 네. 그리고,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자들끼리 이제 남자들 만나는 미팅이나 이런 데 나가. 그러게.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한 팀이었기 때문에 항상 팀으로 움직여서 척척척 잘 맞았어요. 룰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리드하는 뭐 친구, 뭐 웃기는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다 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면 한 남자한테 둘이 같이 동시에 꽂히는 경우 없어요? 없어요. 스타일이 다 달라? 그런 애들로 꾸렸네, 팀을. 그래서 팀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치. 네. 보는 눈이 다 다르면. 네. 그럼 누가 얼굴 담당? 유경 씨가 얼굴 담당? 애교 담당. 그러니까 다 스타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잘 팀이 꾸려져가지고 뭐 딱히 뭐 담당하는 거 없이 이렇게 척척척 잘 돌아왔어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 팀이. 같이 네. 꽂히면. 그런 경험은 아직 없어가지고. 되게 뭔가 잘 짜여진 팀이었네.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네. 보통 저는 기억하기에 3대3, 4대4 이렇게 시작되는 순간에 거의 웬만하면 한 남자한테 꽂히거든. 웬만하면 저쪽도 그래, 취향이 비슷하구나. 아니, 왜냐면 괜찮은 남자가 다 하나야, 나오지 거의. 않지. 거기도 이제 그 얼굴마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보통 봐봐요. 3대3, 4대4, 그러니까 4명의 남자, 4명의 여자가 만났을 때 이 넷이
서로 피해서 짝이 되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맞아. 근데 보통 여자들끼리는 사랑보다 우정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 언니의 세계를 또 모르시네. 정글이에요. 왜냐면 근데 너무 이제 대학생이고 이제 같은 과 동기들이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저희는 사랑보다 우정. 약간 이런 거였어요. 정말 치명적으로 매력 있는 남자가 안 나왔었나 보다. 그렇나 보다. 그렇죠. 왜냐면 첫 만남에 미팅 같은 이런 가벼운 자리에서 이렇게 치명적으로 빠져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놀다 온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 팀끼리 노는 게 재밌었던 거야. 그래. 맞아요. 그죠? 네. 자기 친구들끼리. 네. 그래서 남자는 중요하지 않아. 네, 남자는 중요하지 않아. 남자는 그냥 계속 바뀌고 저희들끼리 이제 술 게임 하고 뭐 이렇게 노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가능했다. 그렇네. 안 그러면 전쟁이죠. 이제 이렇게 보통 1학년 때 못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나이 좀 차고 2, 3학년 올라갈 때쯤에 진짜 미팅에서 좀 멋있는 애 나오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 나요. 그래서 막 화장실에서 싸우고 이러고. 진짜요? 서로 갖겠다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그 여우짓이 시작이 되는 거죠. 흥미진진. 갑자기 진짜 그렇게 절친이었는데 갑자기 막 대판 싸우고 막 난리 나는데. 정말. 근데 청춘 드라마 같다 생각하니까. 그래, 이런 거 은근히 먹혀요. 네. 여대라 이런 거 없었구나. 네, 없었어요. 돌아가고 싶네. 진짜 이거 심쿵 포인트인데. 좋죠. 네, 뭐 티나게 자꾸 챙겨주는 거 이런 거 있고. 좋지. 중수로 넘어가면은 의그라는 추임새와 함께 머리를 쓰다듬어 줘. 이거 우리 남편 아직도 하는데. 네. 와, 진짜? 저 박는 거 아니고? 쓰다듬어줘? 이렇게 쓰다듬어줘.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머리 쓰다듬어줘. 나는 이런 별로. 바빠 죽겠는데 하면은 되게 싫어요. 아니 사람마다 근데 달라. 여자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스킨십으로 머리를 쓰다듬는 나 너무 싫어요. 머리 만지는 거를? 엉클어지고 이러는 거 싫다고. 언니 싫어요? 저는 머리만 이쪽으로 손오는 거 진짜 싫어요. 진짜? 근데 언니는 또 키가 커서 남자가 이렇게 그림이 안 나와. 사이즈가 안 나올 것 같아. 별로 이거를 좋아해. 나는 이게 되게 막 귀여움 받는 느낌?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거 진짜 사람 따라 달라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해주면 진짜 좋은데 귀여움 받는 느낌인데 막 싫은 사람이 막 손대면은 이렇게 그치.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정색하게 되는. 근데 이거 중수라고 하기에는 약간 하수 아니에요? 그래 이게 하수 아니야? 이거 너무 티나요. 만약에 예뻐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여우짓이잖아. 그럼 봐봐. 의그라는 추임새와 함께 머리 쓰다듬어 줄 때 이 남자가 봐봐요. 정말 그냥 사심 없이 너무 그냥 귀여운 후배여서 혹은 정말 사심 없이 그냥 이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괜히 손이 글로 왜 가? 그러면은 여우짓이 이게 중수로 넘어가는 게 확실한 게 봐봐. 겉으로는 되게 귀엽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성으로 그렇게는 보지 않고 그냥 후배다. 그냥 약간 이게 자연스러운 척하지만 사실은 좋아서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약간 고수로 중수로 올라가지. 그치. 누가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남들 모르게 아이스크림 먹어. 있었어. 이거 술 먹다가. 이건 술자리에서 이거 최고지. 술 먹다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야 술깨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그리고 이거 특히 여러 명 있을 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 명 있을 때. 그리고 나 바람 쐬러 나오면은 쫓아나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네. 그래서 지나가던 애들한테 걸려가지고 다 사주고. 그렇죠. 그래? 아니야? 피해가야지. 없는 대로. 모닝콜 있습니다. 모닝콜. 모닝콜. 모닝콜은 진짜 정말 겁나 많이 쓰는 거죠. 제가 이거 보고 있으니까 진짜 뭔지 알아요? 제 첫사랑 있잖아요. 첫사랑 선배. 다 했어, 나한테. 그게 걔가 나한테 여우짓을 떤 거네. 그치. 피부렸어.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대학교 때 사귀었던 오빠, 사귀었던 남친, 다 했어. 그러니까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은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할 일이 없죠. 이거는 여우짓이라기에는 그냥 남자들의 관심의 표현이라고 호감 표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호감을 갖고 있는 이성인데 통화하다가 모닝콜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지. 썸으로 가자. 네. 아침부터 목소리 좀 듣자. 근데 그런 의도 없이 이런 짓을 하면은 진짜 여우짓이고 쓰레기.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나랑 사귀지도 않을 거면서 맨날 모닝콜 해주고 저 직접 깨우러 가고 이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귀지도 않았어요? 그 선배 내가 좋아하던 선배. 나쁜 남자. 그치? 그러면 진짜 나쁜 남자네. 그냥 여우짓만 떤 거야. 너한테만 그런 거야? 아니면 나한테만. 아니지 다른 사람한테 했겠지. 아니에요. 네가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왜 안 사겨?
그러니까 왜 안 사귀어요? 왜? 내가 만만했나 봐. 아니야. 너만 모르고 너 같은 애들 많았을 것 같은데. 다 아침마다 매주 매일 다른 여자들이 만나 월화수목금. 왜냐면 너한테만 하는데 너랑 안 사귀는 이유. 딴 여자한테 안 하고 너한테만 하는데 너랑 안 사귀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 저도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뭘 왜 그래? 물어볼 수도 없고. 아니, 지나가서 한번 만나면 진짜 물어보고 싶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여우짓을 떨었어, 나한테. 저 가끔 그런 거 상상하거든요. 진짜. 지나가다 전 남친 만나면 꼭 물어봐야지.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뭐 그럼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진짜. 궁금해, 진짜. 왜 그랬어? 네. 자, 그리고 술 먹고 멀쩡한데 자꾸 부축해주는 거. 이거는 여자가 또 같이 여우짓을 떨어야지. 빛을 내야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술집 가면은 그 이제 뭐 특히 그러니까 대학생들 많이 오는 그런 술집 유흥가 이런 데 많이 가면은 진짜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봐요. 진짜 많이 보죠. 그리고 네. 이게 구분이 가능한 게 술이 진짜 취한 사람은 추잡해요. 그러니까 이 술자리에서도 진짜 취했잖아? 그러면 막 탕에 머리 담고 맞아. 어깨 이렇게 잘 수 없어. 근데 진짜 이렇게 눈 예쁘게 감고 입술 빨간 상태에서 기대 있다? 이러고 있다? 이거는 이제 여우짓이죠. 그쵸. 그리고 대부분 여자애들 막 완전 취한 척 이러면서 이러고 있다가 남자애가 잠깐만 뭐 숙취해서 뭐 좀 사올게. 잠깐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일어나서 거울 보죠. 엄청 하거든 이런 거. 드라마 같군. 네, 여우짓과 여우짓이 만나서 이제 콜라보를 만들어내는 맞아요. 거죠.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네. 여우짓 없이 연애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 남자들의 여우짓 고수는 이건 뭐 인정이다. 인정이에요? 네. 얼빠인가요, 얼빠? 얼굴이 존자림. 존자리면 뭐래도 용서됨. 고수. 아무나 갈 수 없는. 근데 이 존잘이 굉장히 다소 주관적인 거니까. 그치. 주관적이에요. 내 얼굴에 잘생겼으면. 맞아. 내 눈에 보기에 예쁘면 뭐든지 다 끼부림으로 보이죠. 100%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순백입니다. 잘 드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좀 피곤하다 싶을 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뭐 그냥 한 병 간편하게 마시기도 좋고 또 마시고 나면은 뿅 하고 약간 충전되는 느낌? 네. 확실하게 있죠. 우리가 체력 떨어질 때 먹는 아이템 몇 개가 있거든요.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이제 지리산에서 자란 7년근 산양산삼을 쓰는데 이 지리산의 함양 지역이 원래 산양산삼으로 최고래요. 제일 좋은 게르마늄 땅에서. 상품.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산양산삼 한 뿌리가 거의 한 병에 전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굉장히 진하게 농축된 액이니까 편하게. 진짜 편해요. 네, 한약 다리고 이럴 필요 없이. 그 산삼은 원래 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잖아요. 네. 지난달에 이제 시어머니가 2뿌리를 갖다 주셨는데 해가지고. 네, 어머. 근데 진짜 먹기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기가 되게 계속 오래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또 그거는 그래서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때는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이렇게 한 병으로 나오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삼 한 뿌리씩 매일 씹어 먹을 수 없잖아. 그렇죠. 쉽지 않다. 못해. 다 먹지도 못했어. 얼마나 좋아요. 네, 기력이 특히 떨어지신 분들한테 효과적이니까 드셔보시고요. 산삼순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1666에 1080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몸에 좋은 거 좀 이제 챙겨 드시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한테 딱인 제품. 제가 그래요. 영양제 알약도 왜냐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니까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식사 후에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안 먹게 되는데 얘는 그냥 눈 뜨고 챙겨서 나오면 차에서 빨면서 이제 나오면 되니까 일단 간편해서 좋아요. 그리고 바로 안 먹어도 그냥 가방에 넣기도 편하고 아무 때나 싹 꺼내서 요거 딱 먹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맛이 구리지 않다. 복숭아 향이어서 달달하고 먹기에 부담이 없어요. 홍삼이랑 아르기닌. 네. 저는 이제 아르기닌을 원래 운동하기 전에 따로 먹기도 해요. 근데 이걸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한 번에?
전에. 네, 그래서 운동 전에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방송 많이 있는 날 4시. 오늘 같은 날 지친다 싶은데. 아침부터 방송. 그렇지. 그리고 요즘에 또 월드컵 하니까 저녁까지 체력을 모아놔야 되거든요. 그치, 저희 집 애들은 되니까. 축구를 보기 때문에 육아를 그때까지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럴 때 끊임없이 그럴 때는 꼭 드셔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피로 회복과 체력 충전이 효과적이니까요. 좀 기력 떨어지신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챙겨 드시고요. 위생적인 개별 포장도 있고 햇섭 인증 공장에서 생산했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믿고 먹을 수 있는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자들의 여우짓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 여우짓 얘기하기 전에 문제가 하나 네. 작가님이 문제를 내셨어요. 네. 남자들은 다 못 맞춘다는 여우짓 해서 그림이 아래 이제 나와 있는지 그림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그림 속에 6가지 여우짓이 숨어 있다고 해요. 숨은 그림 찾기 같네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6가지나 있다고? 너무 난 어려워. 2가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래서 그림을 이제 보면은 아마도 뭐 대학 강의실 같은 데 같고요. 도서관 뭐 이런 데 뭐 그런 느낌이네요. 데. 이제 여자 한 명하고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어요. 책상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 뒤에서 이제 후배로 보이는 뭐 혹은 동기든 어쨌든 다른 여자가 이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이제 그 남자에게 아는 척하고 인사도 하고 뭐 잠깐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딱 요런 그림이에요. 옆에 여자는 째려보고 있고 원래 같이 있던 근데 뭐 여자는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반가워하는 느낌인데 그죠? 여기 6가지 여우짓 숨어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이 2장의 그림으로? 끝이야 이게. 아 근데 저는 딱 보자마자 2개는 발견했거든요. 네, 저도요. 2개. 뭐예요? 저는 귀 뒤로 이렇게 넘기는 거랑 나도. 이렇게 터치하는 거. 그렇지. 그래, 터치. 근데 이 여자분 자체가 이 캐릭터가 되게 섹시해요. 새끼가 있어요. 네. 일단 끼가 가슴이 있는, 크고 허리가 잘록하고 네, 힘이 큽니다. 네네. 그림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원래 함께 앉아있던 남자와 앉아있던 여자는 짧은 숏컷 단발머리에 좀 마른 체형이고요. 머리 질끈 묶고 새로 가까이 다가온 여자는 웨이브 긴 머리예요. 이게 탑을 입었어. 가슴이 커. 이게 끼를 부리는 것도 있지만 끼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니 말한 새끼. 그치?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쨌든 이제 이유경 아나운서 말한 것처럼 이제 남자한테 다가와서 약간 그 웨이브 긴 머리를 귀 뒤로 살짝 넘기면서 막 어머 오빠 여기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너 유경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아쉬워서. 이거네. 그리고 와서 막 얘기하면서 뭐 재밌어, 그치? 뭐가 재밌어, 그치? 약간 이런 그림이에요. 입 가리는 거 있잖아. 입 가리는 거? 입 가리는 게 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있다. 5번에 답이 있어서 맞췄다. 입 가리면서 웃는 거? 이거? 너무 고전적인가요? 호감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박장대소 하지. 입 막 벌리고. 예쁜 척 하는 건가?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럼 3가지예요. 귀 머리 뒤로 넘겼다. 입 가리는 거, 그다음에 터치. 3가지. 그럼 3개가 더 있대. 응? 이건 근데 못 근데 맞추겠다. 찾고 싶다. 근데 정답을 그냥 볼게요. 첫 번째가 가슴 가렸던 머리카락 뒤로 넘기기. 가슴을 노출? 근데 이건 가슴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라서. 맞아. 우리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없는데 뭘, 오히려 마이너스 아닌가? 일단 가려. 네, 일단 가려. 마이너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이 머리카락을 없어도 가려주는 보여줘야 게 되나요? 머리카락 가려주는 게 가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선도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넘겼다. 노출을 시키는 거지. 보여준다. 약간 어깨선 목선. 그리고 2번째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가방에 넣었다. 왜? 이게 왜? 이건 뭐지? 그러니까 손을 쓰려고. 쓰려고? 이거 다 스킨십 하려고. 못 해먹겠다. 너무 그거 같다. 그치? 그러려고 미리 준비한 거야. 이걸 계획을 하고. 봐봐, 생각해봐. 책을 이제 꼈잖아, 이렇게. 원래 들고 이렇게 가방 메고. 그러면 가서. 칠 손이 없어서? 얘기할 때. 그치, 입을 못 가려. 양손을 써야 양손 써야 돼. 한 손밖에 없잖아. 미리 넣었어. 양손 쓰려고? 세상에. 세상에. 근데 어떤 애들은 또 이게 상황이 지금 남자가 앉아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뭔가 어딘가 갈 때는 은근히 이거를 그냥 뭔가 연약한 척 하는 애들 있잖아. 그걸로 여우짓 끼 부리는 애들. 예를 들어 이런 거 막 따주세요.
이렇게 캔이나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못해. 이런 걸 하거나 난 그거는 잘하는데 나는. 전 이거 잘 못해서 지금도 자연스럽게 남편.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끼 부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다 제가 하거든요. 저 맨날 종현이한테 이거 따달라고 하는데. 맞다. 이걸 못 떠달래 남의 남자한테. 그래. 손이 아파요. 어머나. 저런 거 있죠. 근데 주원이한테 따달란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래. 왜 종윤 오빠한테만 따달래? 그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종윤이는 주면 알아서 따줘요. 근데 이분은 어쩌라고. 안 마셔. 이렇게 그랬잖아요. 왜? 이러겠지. 왜 놔주지? 안 마셔. 아니, 착각하겠지.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 알고 착각하겠지. 나만 챙겨주네. 이러겠지. 오빠 미안. 안 마셔 대박이다, 그치? 나 안 마셔. 되게 타당성 있지 않아요? 아니, 너무 이주원 같아서 웃긴데. 뭐, 그러면서 지가 끼 부린다고,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정말. 그리고, 세 번째는 저거네요. 가슴골이 보이도록 고개 숙이며 인사. 저 이거 진짜 많이 봤습니다. 이게 여자들의 이제 전하지 않지만 할 수 없지만 여자들 여우짓에서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가슴까지 보여주면서 해야 돼? 조금 있는 애들은 전 이거는 너무 수도 없이 봤는데 진짜 약간 테이블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앉을 때도 남자들 이렇게 앉으면은 약간 이렇게 뭐고 언니 그거는 가슴이 있어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꼭 그렇게 앉을 필요 없잖아. 아니, 받쳐줘야지. 크면 받쳐야 돼. 무겁대요, 언니. 무겁대. 아니, 그럼 자기 팔로 그냥 받치고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요. 꼭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 얹어. 팔이 무거운가 보지. 못 느껴봐서 몰라. 우리는 같은 자세로 있어도 끼부리면 안 되잖아. 우리 그냥 앉아있지. 너무 불공평하다. 그냥 타고난 거야. 슬프네. 그리고 가슴이 커야 이런 옷도 입고, 이렇게 탑 같은 거. 그래. 근데 이런 걸 어필하지. 왜냐면 여자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필할 만하죠. 무기잖아요, 무기. 혹시 이 중에서 이게 내가 하는 여우짓 있어요? 이 6가지 중에서? 은근슬쩍 있는데? 이런 거 좀 하지 않아요? 입 가리며 웃기. 네. 입 가리며 웃기를 약간 이제 의식하고 해요? 약간 여성스러워 보이려고? 여성스러워 보이려고는 아닌데 그래도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입을 가리고 웃는 거. 맞아. 그렇겠지. 막 진짜 막 이 쏟아질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웃진 않는. 맞아. 이렇게. 눈 그리고 눈 뜨고 웃자 이렇게. 눈을 떠야 돼. 그러니까 막 진짜 웃길 때는 막 이러고 웃잖아.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하면서 웃겠다. 맞아. 그리고 정말로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박장대소가 안 나와요. 의식하게 돼서. 의식하게 돼서. 맞아. 눈 뜨고 웃는구나. 이런 거 하네. 아니 약간 언니 하지 마. 자, 남자들이 모르는 여자들의 앙큼한 여우짓. 은근슬쩍 자신을 높이는 유형.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네. 그러네. 경쟁자의 단점, 콤플렉스를 은근히 흘리는 여우짓. 이거는 너무 하수인 게 남자들도 알아. 이거는 되게 너 밉상짓을 한다는 거를 이거는 알죠. 맞아요. 웬만한 사람은. 이거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쵸. 남을 깎아내리는 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질투심 많은 애들은 한다. 무조건 한다. 이거는 남자들이 싫어하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질투심 많은 애들은 그 해요.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아요? 진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의도를 완전히 내비치면서 막. 맞아. 그게 의도가 너무 보이잖아. 근데 그래서 이런 애들은 친구가 없어요. 그치? 맞아요. 아니면 자기가 미움받는 걸 몰라. 그리고 또 이제 여자들끼리 하면 걔 저번에 그랬어. 너한테도? 나한테도. 그래.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이건 좋지 않죠. 앙큼한 스킨십형. 남자에게 춥다며 외투를 벗어달라고 해놓고 춥죠. 손 좀 녹이세요 하면서 손을 잡아서 자기 이제 남자 코트죠. 빌려 입은 그 코트 안에 넣으면서 스킨십을 유도한다. 근데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애들 있어. 꼭 동기의 옷도 얻어 입는 애들. 나. 근데 여우짓해. 아니 근데 나도 잘 얻어 입긴 했어. 여우짓이야. 아니 난 진짜 추워가지고. 그래 추워. 아니 추워도 내가 내 옷 입고 참고 있어야지.
그리고 왜? 이거는 진짜 라니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요? 그 나이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또 이런 거 되게 해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는 됐어, 야, 니 나이 봐. 이렇게 해야지, 친구한테는. 그거는 근데 꼭 이렇게 받아 입는 애들 있단 말이야. 받아 입어야죠. 동국대분들? 입어야죠. 왜 안 입습니까? 이거 동국대 특이야? 저는 마음 없는 사람 옷은 안 입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되게 어떤 시그널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얼어 죽겠는데도. 맞아, 친구끼리는 입을 수 있죠. 얼어주고, 내가 입고 나간 옷으로 얼어줄 일은 없죠. 아니야, 사실. 되게 추울 때 있단 말이에요. 맞아. 냄새만 안 나면 입을 수 있어요. 맞아요. 냄새만 나면 입을 수 있어요. 눈물 밀당형. 여자의 눈물에 약한 남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필요에 따라 억지로라도 눈물을 짜낸다. 그래. 근데 이건 연기력이 돼야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눈물까지 흘리지 않더라도 이런 거 있죠. 본인의 약한 거를 남자 앞에서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가정사든 자기의 힘들었던 뭐 연애사든 이런 건 자기 하지. 힘든 거든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의 의도가 깔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 보여주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교태손형이 있으시죠. 교태손. 호감 가는 이성 앞에서 손을 가만두지 않는다. 이거 말한 거다, 아까 언니. 턱에 손을 괴거나 손으로 머리를 만지거나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여서 호감을 얻어내는 여우지. 이거 약간 무의식으로 나오는 거 맞아. 같아. 마음 있는 사람 앞에. 근데 약간 그렇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되게 반가운 진짜 동기야. 그럼, 야! 그치. 주먹으로 나가고. 그쵸. 좀 관심 있으면, 어머, 오빠! 이렇게 나가고.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 야,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약간 이게 일부러 하는 거는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 계속 빗어 넘기고 뭐 묶었다 풀었다 이거는 일부러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무의식 중에 나오는 사인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지. 스스로 내 무의식 중에 나오는 사인을 내가 캐치하고 깜짝 놀란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든 남자 앞에서 내가 그렇게 목을 만지더라고. 그래. 원래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목을 이렇게 쓰다듬거나 이렇게 목을 가리는 이런 행동이 우리 몸에서 목이 되게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호감의 사인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권력이라고 말하면 좀 아무튼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약간 그런 힘 있는 나보다 상대적으로 힘 있거나 뭐 나의 보스이거나 상사이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이래요.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런 거 제가 그래, 깜짝 놀래요. 컨트롤이 안 돼. 근데 이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하다 깜짝 놀라는 거지. 어머 내가 왜 이래? 약간 이렇게. 이제 손문선이 내 앞에서 목을 잡는다. 호감의 시그널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뒷목 아니에요, 여러분. 뒷목 아닙니다. 이거는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대하고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이성적인 호감이 가. 그럼 눈을 이렇게 잘 쳐다봐요? 그래요? 난 너무 좋으면 잘 못 쳐다보겠어. 그쵸? 진짜? 난 너무 좋잖아?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둘이 오고 간 게 있으면은 쳐다보는 게 편한데 내 마음을 들키기 싫으니까 맞아. 오히려 초반에는 못 보는 것 같아요. 눈을 오히려 좀 피하는 것 같아. 저는 그런 더 거 있는 눈을 것 같아. 봐요. 맞아. 잘하면 3초 이상 봐야지 사랑에 빠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부끄럽잖아. 눈빛이 가장 큰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초반에는. 이렇게 적당히 좋은 거랑 되게 좋은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되게 좋으면 라니 말처럼 내 속이 잘 못 보겠어. 그래서 물론 이렇게 보긴 보는데 아무런 호감이 없는 사람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야. 뚫어져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좀 마음이 이제 막 커져가고 있을 때는 이렇게 좀 이랬다 한번 보고 이랬다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감정을 숨기는 거구나, 약간. 그렇겠지?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 가끔 그 텔레비전 보다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도 이 눈빛이 되게 매혹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치. 수지 씨? 수지. 수지 눈빛이 배수지? 미스 A? 네. 걘 그냥 다 예쁘잖아요. 근데 그 눈빛 저는 그러니까 물론 외면도 예쁜데 그 눈빛이 뭔가 사람을 홀리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한소희 같은 한소희. 눈이 진짜 사람 홀리는 눈 아니에요? 왜 다 여자를 얘기하지 얘네들은? 저는 현빈이요. 전 남자 현빈. 눈빛? 네. 눈빛. 그래, 공조 보니까 홀리더라고요. 현빈 저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그 현빈 장면에 빠져가지고 그 장면만 몇 번을 돌려봤거든요. 약간 닮으셨어요. 누구랑요? 남편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아, 자주 듣는 얘기예요? 듣죠? 아니요. 그런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진짜 약간 느낌 비슷한 거 있는데 왜? 표정 어떻게. 되게 싫어, 표정 지금. 말도 안 돼. 아니, 얼마 전에는 뭐에 나와서 뭐 김남길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김남길? 네, 김남길 배우를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운전하면서 내내 막 아무리면은 막 거울 한번 보고 나 정말 닮았어. 김남길인가? 근데 귀여운데 되게 해맑다. 네. 피부색 닮았어. 피부색. 그리고 그 태양의 후예 때는 진구 씨를 닮았다고. 약간 느낌 있는데. 그런 느낌들. 약간 까무잡잡. 네.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좋아해요. 귀엽네요. 힐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와 올인원 워시입니다. 계속해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 네, 이제 진짜 말해 뭐해요. 네. 오늘 갖고 왔어요. 너무 좋죠. 갖고 왔어요? 있어서. 오늘 확실히 좀 저는 머리숱이 많으니까 너무 풍성해서 자꾸 이렇게 내리게 돼요. 일부러 눌러요? 딱 좋은데? 네, 이거를 쓴 이유는 저는 탈모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요즘에 머리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근데 요거 쓰면은 이게 멘톨 성분 있고 이러니까 되게 시원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한동안 다시 요거로 쭉 써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인원 워시는 향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천연 아로마 오일이 들어갔고 다 이제 비건 성분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향도 진짜 이제 고급 스파온 것처럼 맞아요. 너무 고급스럽고 우아한 향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 안 좋은 것들은 왜 미끄덩거리는 거 계속 남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하고서는 딱 하면은 되게 산뜻한 느낌. 네. 세정력 좋고요. 네, 식장 탈출 보고 사셨다는 구매 후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힐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 올인원 워시입니다. 네, 런던 방앗간입니다. 사실 이거 맛도 있지만요. 검은 콩을 이렇게 통째로 이제 좀 약간 꾸준히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근데 다 방법을 잘 모르는 거야. 왜냐면은 못 먹고 귀찮아서 못 먹고. 네, 뭐 검은 콩, 두유 이런 거 먹어봤자 함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콩자반 해서 막 먹어야 돼. 언제까지 못 먹어? 그치. 그리고 콩자반을 뭐 어떻게 매일매일 어떻게 적정량을 어떻게 반찬으로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어려워. 근데 런던 방앗간 제품으로 즐기면 되게 편하게 맛있게 즐길 수 있어 좋고 또 최근에 이제 새로운 맛이 출시됐습니다. 맞아요. 얼터너티브. 네. 메이플 슈가랑 오리지널 시그니처 시나몬 파우더 들어. 이상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죠? 우영우보다 와서 그런가 봐. 집에서. 네, 연보배 씨의 매력이에요. 네. 어쨌든 그래서 끼부림. 왜 저래? 저래 정말. 이주원 없으니까 누구든 한 명은 한다. 이스타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라니가 들고 있는 얼터너티브. 보배도 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새로 나온 맛인데 메이플 시럽에다가 시나몬 향이 첨가됐는데 열어서 향을 맡으면 이 시나몬 향이 좀 풍겨요. 향긋하게. 그래서 이제 계피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럴 수 있는데 저도 계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으면 그 맛 안 나요. 그죠? 먹으면 그냥 적당히 달달한 느낌. 맛있습니다. 괜찮아요. 딱 크리스마스 간식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딱 느낌이 그래. 맞아.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축구 보시면서 요즘 그죠? 맥주 늘 드시죠? 네. 근데 맥주 마실 때 뭐가 없으면 심심하고 뭘 까자니? 오늘도 10시 그래. 경기인데 치킨 매일 먹을 수 없잖아. 그래. 얼마나 살찌겠어요. 월드컵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네, 이거 드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치킨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맞습니다. 건강한 영양 간식 런던 방앗간입니다. 네, 리셀덤 앰플 3종 세트죠. 제품별로 진정 보습과 미백, 주름 개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들고 있는 게 미백 라인. 이거 주름. 요거는 재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부 고민에 맞춰가지고 선택해서 써보시면 되고 확실히 그냥 로션만 바르고 크림만 바를 때보다 앰플 쓰면은 다르죠. 한 2, 3일만 써도 뭔가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요거 재생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효과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발라봤습니다. 네? 애들은 그냥도 좋잖아요. 그래도 약간 지금 좀 이렇게 광고 너무 열심히 해. 아니, 애들이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주사기처럼 생겼잖아요. 스포이드처럼. 그래서 애들이 이거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발라볼래? 하고서 발랐는데 아니야? 효과 있어요? 응. 좋아요. 아니 근데
진짜 봄에 되게 피부가 엄청 탱글탱글해졌어요. 그렇죠. 여기 원래 여기서 한 요 정도 되면은 조명도 약간 있고 하니까 웃을 때 약간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건조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여기 괜찮아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해. 더나 만족. 요즘처럼 건조한 때 효과 있어요. 꼭 써보세요. 그렇습니다. 요거 피부에 트러블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맞아요. 편하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극 없는 깨끗한 피부 관리 리셀덤 앰플 3종 세트입니다. 자, 판관선문선 가보겠습니다. 판관선문선 오늘 온 사연은 30대 여성의 이혼 상담 사연이라고 하거든요. 경제적 문제라고 써있는데 아직 안 읽어봤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대화들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라니가 읽어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식장 탈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회도 빼지 않고 듣고 있는 여성 청취자입니다. 30대 중반,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신뢰의 문제로 이혼 위기에 놓여 막막한 마음에 사연을 씁니다. 우선 저희는 평범한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각자의 용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제 명의의 별도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각자의 용돈은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제 기준으로 개인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않고 알아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월급에서 생활비, 그러니까 대출 이자, 관리비, 식비나 치약, 샴푸 등등 공동으로 지출된 부분을 제하고 남는 돈으로 예적금을 하며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남편은 주식을 결혼 전부터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저기 김원 작가님이 저 직접 쓰신 사연 아니에요? 자작극 아니에요? 자작 사연? 네. 몇 년 전 이율이 매우 저렴하고 주식장이 좋을 때 예적금만 하는 것은 바보라는 생각에 주식의 비율을 좀 높이는 데 합의를 하고 그동안 그동안 모은 예적금에서 남편에게 주식 투자 용도로 1억 미만 몇천 정도 돈을 맡겼습니다. 그 사이 주식이 오르기도 내리기도 했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리스크를 감당하기로 한 거니까요. 그런데 올 초 우연히 남편이 저랑 한마디 상의 없이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진 걸 알게 됐습니다. 주식은 완전히 물렸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는 상태가 된 거죠. 이자는 본인 용돈과 일부 월급의 수당이나 성과급 등을 조금씩 숨겨 확보한 돈으로 충당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돈을 잃은 것보다는 제가 빚내서 투자하는 걸 학을 떼며 싫어한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절 속이고 기만한 사실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당시 굉장히 속상했고 다툼이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잘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너무 주가가 하락해 빼고 쉽지 않다면서 이자 감당은 계속 본인이 하겠으니 맡겨달라고 해서 알겠고 다만 빚은 줄여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돈이 모으면 조금씩 보내주며 빚을 갚으라 했고 남편은 갚았다고 했습니다. 남은 빚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기도 했고요. 말로만요. 어떡해. 네, 말로만이 화근이었습니다. 너무 기시감이 드는 사연인데요. 그쵸. 최근에 알고 보니까 남은 빚이 제가 알던 규모의 2배 가까운 수준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 뚜렷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빚을 들켰을 때 빚의 규모를 속인 것인지 아니면 빚을 중간에 또 늘린 것인지 중간에 돈을 송금하며 빚을 갚기로 했던 돈은 어디로 간 건지 아무것도요. 대충 횡설수설 설명하는데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주식창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숨기며 이내 대화 자체를 거부하더라고요. 속이 터졌죠.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는. 그래서 저는 투명하게 전체 자금 상태, 주식뿐만 아니라 계좌 잔고나 금융기관 빚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짜 너무 당연하죠. 섞은 거 아니죠? 진짜 김한 작가가 자작한 거 아니죠? 맞아. 진짜 온 거예요? 진짜 온 거예요? 썼어. 진짜 온 거예요? 요즘 글도 쓰나 봐요. 아니 너무 기시감이 들어서. 근데 이런 일이 진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흔해요. 왜냐면 신뢰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만약 비자금이 있다면 그게 얼마든 내놓으라 하지 않겠다. 다 가져라. 만약 빚이 추가로 있는 거라면 얼마든 다 오픈하고 같이 담당하자. 다만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계좌를 죽어도 보여주기 싫고 자기 죽으면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초딩이랑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 멍해졌어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공개를 거부한다는 건 캥기는 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라고 신뢰는 당신이 깼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모든 걸 알고자 하는 게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 돈 관리를 따로 하던 부부도 아니고 경제 공동체로서 돈을 함께 모았는데 부부로서 자금 사정을 투명하게 공유하자는 게 무리한 요구냐. 부부로서 신뢰는 중요한 문제다. 여기서도 속이려고 들면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쨌든 자기는 보여줄 수 없으니 이걸 안 보여줘서 이혼을 한다면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돈과 빚 문제보다도 저를 지속적으로 속인 것도 모자라 문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어깃장을 놓는 태도, 대화의 방식에 더욱 큰 실망을 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요? 제가 혹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이 답일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문제가. 너무 정말 근데 참 이게 돈의 문제는 이렇게 돼요. 돈의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하고 되게 연결돼서 숨기게 되고 한쪽이 다른 한쪽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 다 공개하라고 닥달을 하게 되고 근데 또 그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끝까지. 자기가 뭔가 잘못하거나 실패했다는 사실을 그냥 무마하고 싶은 거지. 인정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터놓고 대화하기가 되게 쉽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자기 죽으면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이건 초딩의 마인드 아닌가요? 초딩이 되더라고요. 근데 돈의 문제. 겪어보셨나 봐요. 언니. 네. 근데 요새 주식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식을 하고 있고 사실 주식에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너무 둘이 처음에 잘했다? 거의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사연이 너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작하신 것이 아니지. 그치. 짜깁기. 너무 막 다 들어보기 내 사연 자작한 것이 아닌지. 약간 난이도 보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다른 점이 있다면 처음에 이제 남편이 주식을 결혼 전부터 하고 있었고 주식장이 좋을 때 이제 둘이 합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둘이 아내분도 지금 이 사연자분도 주식하는데 동의를 하셨어요. 이 정도는 좀 해보자. 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는데 자 봐봐 이제 합의를 해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합의를 해서 레버리지를 쓰는 것까지 뭐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둘이 합의해서 했으면은 레버리지를 쓸 거면 물어봐야지. 맞아. 그죠. 아내한테. 네. 맞죠? 네. 아내가 얘기를 해서 내가 싫다. 그러면 아내 돈 몇 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레버리지 쓰고 싶다 그럼 내 돈 갖고 따로 하던가. 그래. 내가 모은 돈으로. 그냥 혼자서 하던가. 지금 아내랑 합의해서 했는데 몰래 혼자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빚을 졌는데 그 뒤에는 모르겠다잖아 지금. 난 몰라. 난 계좌 공개 못해. 알아서 해. 이혼할 거야. 네 맘대로 해.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왜 이럴까 다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정말. 진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싸웠을 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지금 작가님이 질문을 써놨거든요. 진짜 없어요. 합리적인 해결책이.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사연에 너무 공감이 많이 가서 그런데 이거 경제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요. 저는 그냥 이거는 성향이 다른 거예요. 이미 맞아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 남자분이. 근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한 명은 약간 보수적이고 한 명은 공격적인 게 그 가정 경제를 이루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합의가 필요하죠. 아니 근데 그렇죠. 이거 한 명이 보수적이고 한 명 공격적인 거 난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둘 다 보수적이면은 리스크를 떠안진 않겠지만 확 돈을 늘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좋은데 봐봐. 공격적이든 보수적인 좋아요. 근데 이게 성향인 거야. 한 사람은 오픈을 안 해. 그리고 뭔가 자기가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이지만 책임질 수 있다는 건 저는 망상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단계까지 왔으면 한 사람은 이런 성향이야. 그리고 끝까지 공개 못 하겠대. 오픈하지 않는 성향.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뭐냐면은 이거 같이 해결해야 돼. 그래. 만약에 이 사연자분이 이 지금 남편분이랑 똑같은 성향이었다면은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 너 알아서 해. 네가 빚진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그냥 가 따로 가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내 돈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야 성향이. 성향의 차이야. 이분은 이렇게는 불안해서 못 가겠고 오픈하고 같이 해결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공개 못해. 저는 그래서 이거 경제적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이제 그냥 뭐 제 얘기지만 뭐 돈 때문에 이혼했냐? 돈이 시발점이 되긴 했죠. 근데 전 돈 때문 아니라고 보거든요. 돈을 굴리는 태도. 그냥 성향의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분한테도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빚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고 남편분이 이런 태도를 계속 고수한다면 저는 이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너무 진지한가? 아니야, 저도 그래요. 아니 일단 강하게 나가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아이 없으시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가 생기기 전에 다 뭔가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얘기하게 되는구나. 아이가 생기기 전에 정말 이게 언니가 말한 대로 성향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끝까지 대척점을 가지고 간다 이러면 표면적으로는 이게 해결될 수 있어. 남편이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조금 뭐 빚 갚는 척 하고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기만했어. 표면적으로 뭔가 뉘우치고 내가 잘해보겠다는 식의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게 해결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이거 되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 진짜 큰 문제라고 해결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그래 저는 한 번 더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이거 신뢰의 문제고 지금 신뢰의 금이 가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 이 집도 그렇고 주변도 보면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지금 경기가 다 안 좋아지면서 이것 때문에 삐그덕삐득거리고 너 때문이다. 뭐 이렇게 싸우는 집들도 꽤 많아요. 요즘에 이런 것들로 마음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걸 물론 지금 신뢰의 문제가 좀 깨지긴 했지만 저는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한테 일단은 나는 너를 몰아세우려는 게 아니고 같이 해결하고 싶다는 걸 조금 더 어필을 해서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다는 걸 좀 더 어필을 해서 좀 해결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 지금 와서 막 이혼을 하네, 마네. 근데 언니가 이제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죠. 왜냐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미 한 번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맞아.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중간중간에 돈이 모이면 조금씩 보내주면서 맞아요. 빚을 갚으라고 했는데 결국 봤더니 2배 수준의 빚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것 때문에 딱 진짜 이것 때문에 이혼을 지금 해라고 하기에는 저는 너무 좀 섣부른 것 같다는 이것 거지.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분이 말한 요 대목이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제 돈과 빚 문제보다도 저를 지속적으로 속인 것까지도 이해해. 근데 그 문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그렇지. 어깃장 놓고 대화의 방식에 실망했다. 이게 저는 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근데 이게 돈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시발점이지만 이게 진짜 커요.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 벽하고 대화한다. 초등학생인가? 이런 느낌을 주는 그 방식이 서로의 신뢰를 엄청 깨고 우리가 같이 그러면은 이거를 정말 잘 봉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내 미래가 자꾸 물음표로 보이는 거야. 그 노력을 나는 좀 더 해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난 신뢰가 묻어졌어. 난 그래서 이혼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언니가 말하는 항상 그 큰 태산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큰 태산까지는 안 왔다고 생각해요. 이 집은. 그리고 워낙 와이프분이 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력은 해봐야지. 노력을 해보는 건 중요하죠. 노력을 해보는 건 중요하지만 왠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분이 이혼하자고 할까요? 안 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러잖아요. 이거 안 보여줘서 이혼한다면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세게 하는데 절대로 남편이 이혼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혼하자고 세게 나가면서 그걸 봐도 될 것 같아요. 보고 싶으면. 내역을. 근데 아마 저는 모르는 부분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성향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 남자분은 아마 그러니까 앞일을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좀 경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패턴을 봤을 때는 지금 돈이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엄청. 말하지 않고 숨기는 일들이. 이거 주식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거 하겠죠. 해도 하겠죠. 뭐 계속 몰래.
할 것 같아요. 주식이 아니어도 다른 걸 하겠죠. 지금 이 글에 있는 성향으로만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성향을 맞추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떡해. 진짜 저는 이런 거 보면은 나도 마음이 너무 답답해. 막 할 말이 생각이 그죠? 이거 어떻게 빨리 이혼해야 돼. 맞아요. 진짜야. 저는 진짜 이게 노력해보는 거는 필요해요. 대화의 스타일을 이제 뭐 취조하듯이 하지 않고 좀 같이 해결해보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보고 아니면 진짜 제 3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하고 다 괜찮은데 이거를 해결이 안 되면 헤어질 수도 있다를 두는 염두에 두고 맞아요. 네. 더군다나 아이가 없을 때 맞아요. 네. 그 1번은 아이를 만들지 않는다가 제일 시급한 너무 중요해요. 그거를 이번에 화해했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면 안 돼. 일단 1번 해야 할 일 정말 안 됩니다. 그게 1번은 피임입니다. 네. 전 정말요. 아이가 생기면 안 돼요. 정말요. 그러면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네. 진짜 크죠. 그게. 근데 여기 이제 작가님이 써주신 질문인데 이 사연 남성이 이렇게까지 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써주셨거든요. 여러분은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뭔가 빅동이 있겠죠. 네? 빅동. 아니 근데 봐봐. 엄청 어쨌든 그래봤자 지금 뭐 무슨 몇백억 몇십억의 빚이 있는 건 아닐 것이고 그래봤자 여기보다 조금 더 문제가 아니야. 조금 더 큰 빚이 있을 텐데 저도 늘 이게 저의 의문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걸까? 이걸 혹시 조금 이해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또 하려고. 또 하려고? 왜냐면 지금 금액을 이제 다 투명하게 오픈하면 앞으로가 막히잖아요. 그치,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있어?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도 있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게 좀 이해가 가요? 이해하려면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면은 그냥 왜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가 하는데 그냥 좀 따라오지 여자가 말이 많아. 약간 이런 답답한 스타일.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머리로 이해 간다는 말이 뭔지 알겠는 게 그렇게 하면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 그 정도까지 오신 것 같지는 않지만 거의 이제 가정 경제가 이제 파산 직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지금 그래도 어떻게 빚도 갚고 뭐 아내분이 원금도 조금씩 갚으라고 이제 돈도 보내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안 돼 막 유지가 안 돼.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제대로 오픈하지 않고 속이고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이 사연의 남성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상한가 쳐가지고 막 내가 언젠가 해결할 거니까 해결해가지고 그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은데 왜 그런 사연 있잖아요. 막 뭐 주식 막 폭락해가지고 정말 이혼 위기였는데 막 갑자기 주식이 올라가지고 뭐 다시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 네네. 뭐 그런 사연들이 있으니까 이 남자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조금만 버텨보자. 조금만 버티면은 이거 언젠가 이 상한가 친다. 그래서 막 자꾸 더 막 위험한 거에 투자하고 막 이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향의 또 차이인 게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기면 저는 부부는 그걸 오픈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똥을 쌌어. 그럼 그 똥을 너만 모르면 돼. 내가 언젠가 해결할게. 이자 내가 감당하고 있잖아. 너가 모르면 되잖아. 내가 해결할게. 맞아. 너한테 내가 지금 해결할게. 피해가는 거 없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해결이 안 돼. 근데 계속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쩌다가 진짜 지금 해결했어? 그래도 못 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성향의 차이라고 느끼는 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그냥 그렇게 그 얘기를 문제 했을 자체가 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남편이 너한테 어차피 생활에 문제되는 거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너한테 피해 주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랬을 때 여자의 반응이 그래 나는 신경 안 쓸게. 나는 그냥 제대로 주는 생활비만 있으면 되고.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 살 수 있어. 있어. 근데 나는 생각해보면 저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
그냥 이제 머리로만 지금 생각해서 그런가? 근데 이거는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이유경 아나운서가 이제 지금 정혁 씨 남편이랑 이제 같이 한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경 아나운서 갖고 있는 남편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살았더라면 신뢰감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랑 살았다면 다를 수도 있죠. 만약에 지금 남편이 뭐 주식을 해서 빚이 있어요. 그런데 공유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해결해 볼게 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오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엔 다 그래. 그러니까 처음엔 나도 그랬어. 그 산을 아직 안 넘은 거야. 그치? 그 산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 자기가 해결할게를 한 번 해서 내가 이해했는데 다음번에 또 있고 다음번에 또 있어.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봤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산을 5번 넘어본 사람은 6번째도 똑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6번째 산을 넘지 말아라. 그치. 이 왜냐면 이분도 기회를 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결국에는 미래를 같이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방법도 진짜 다르고 다 다른데 부부가 됐으면 아내와 남편이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다른 방식이고 전혀 다른 스타일이더라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죠?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운명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중요해. 너는 그냥 모르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리고 심지어 해결도 안 된다. 야, 이런 사람이랑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진짜. 어떡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진짜 약간 좀 진지하게 했어요. 해드렸어요. 30대 중반인데 너무 좋은 나이고요. 저는 진짜 이혼하고 훨씬 좋은 인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긴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분의 이제 남편분이 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코너로 몰리면 진짜 왜 안 좋은 모습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남편도 거의 이제 절벽에 몰아진 느낌. 그렇죠. 내가 진짜 노력하고 하려고 해결하려고 맞아. 하고 와이프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지금 너무 몰려있는 상황이어서 대화의 방식이나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 도망가고 싶은. 근데 이거를 이제 뭔가 본인이 다 오픈을 하고 내 속을 보여주면서 대화하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해결될 것 같진 않고 미치겠는 상황이어서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말해줄 수도 있어. 남편의 성향은 이분이 가장 잘 아는 거니까. 아니면 기간을 두면 어때요? 뭐 6개월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까?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주면 될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내분이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그 안에 해결되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갖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카드는 써봐야지. 있는 카드는 다 써봐야 맞는 거죠.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다른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이유경 아나운서도 이제 그때 얘기하실 때 이제 곧 모든 경제권을 다 이제 받기로 그때 이제 합의를 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그냥 모르는 게 속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하시나 보다 정혁 선수가. 그럼 지금은 일정 생활비를 그냥 받아 쓰는 입장이에요? 그냥 남편 카드를 쓰고 있어요. 그냥 그럼 그냥. 그게 제일 편해. 네, 남편 카드도 쓰고 생활비도 받고. 너무 좋네. 그래서 딱히 지금 상황에 불만이 없는. 부럽다지 않으면. 네. 근데 가끔은 이제 근데 생활비가 적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 카드를 쓰면 가잖아요, 문자가.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좀 눈치 보이고. 네. 그런 게 좀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런 눈치 보이고 뭐 생활비 떨어졌다고 말하기 좀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편하다 싶으면서도 내가 관리하면 그걸 다 알잖아요. 속속들이. 그러니까 더 머리가 스트레스죠.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일 것 같고 또 막 이런 공과금 같은 것도 다 챙겨서 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 안 가져오시겠네. 그러니까 뭐 딱히 뭐 그렇게 뭐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그 성향인 것 같아. 우리 집에 돈이 얼마가 있고 막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한테 피해 없으면 그냥 난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상대 스타일이라. 성향도 있는 게 상대방이 잘하는 스타일이면 그쵸? 그러면 나도 사실 신경 안 쓰고 싶어요. 그걸 뭐 알아서 뭐해? 맞아. 괜히 머리만 아프지. 나 쓸 돈만 있으면 사실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믿을 수 없으면 내가 보는데 집착할 수밖에 없어. 근데 사실 되게 공유를 다 하고 있기는 해요. 막 주식도 남편 계좌로 하긴 하지만 뭐 아침마다 뭐 같이 본다거나. 아침마다? 너무 훌륭하다 남편이. 네, 좀 그런 거 잘 해줘요. 그리고 뭐 진짜. 이렇게 잔고 뭐 공유하고 뭐 주식 같이 보면서 오늘 이거 올랐어, 이거 팔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런 걸 잘 공유해줘서 딱히. 그러네. 네. 괜히 궁금해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그렇죠. 네. 요새 너무 주식장이 근데 안 좋아요. 맞아. 요즘은 안 좋아요.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안 좋을 때 산다. 살 총알이 없다. 그렇습니다. 정말 계속 보면 볼수록 뭔가 의심이 가는 사연. 네, 만든 거 아닐까 싶은데. 네. 근데 의외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근데 그래도 많아. 진짜 다행인 건 아이가 없어서. 네. 그래요. 이혼을 만약에 한다면 아이가 없다는 거는 사실 되게 엄청난 좀 장점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편한 요소가 되죠. 네. 네. 좀 선택을 더 편하게 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뭐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보배는 한 번 더 좀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조금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잘 해결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주식이라 있어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잘 해결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너무 마음이 이해가 가고 그쵸. 저는 진짜 아이 조심하셔라. 이거 얼마나 속썩을까 진짜. 진짜. 요즘 라니 씨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뭐가요? 그게 계좌 이제 공개하기로 하고 모든 게 투명하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받고 나서 뭐 제가 들어가 보고 뭐 그럴 일이 없어요. 들어가 보지도 않을 거면서 왜 달라 그랬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그냥 알고 싶다. 알고 싶은 마음. 아니 그러면 들어가서 좀 알아야지. 들어가서 근데 뭐 어차피 뭐 사업을 하는 분도 아니고 사실 뭐 직장인들 월급 받는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뭐 그거를 체크하고 뭐 할 거는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공유를 안 해준다고 하면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내가 뭐 많이 매번 싸우지. 체크하진 않아도 공유를 안 해준다? 그치. 그러면은 왜 숨겨?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맨 처음에 초반에는 되게 공유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안 보고 싶다는 그냥 안 보고 싶어지는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남편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뭐 맞아요. 특히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안 보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그렇죠. 불안하면 봐야죠. 그리고 진짜 제가 이 얘기를 주식한다고 하시는 분들 뭐 다 잘하시겠지만 얘기하는데 진짜 고수가 아닌 이상 맞아요. 레버리지 이런 거 하시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가 나 몰래 뭐 마통을 뚫는다든가 대출을 받는다든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내가 봐줄 수 있는 한도. 나 몰래는 아이노. 아이노? 네. 몰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면은 괜찮은 거. 말을 하면 얼마까지? 말을 하면 마통? 주식으로 한대. 대출을 받아서. 주식으로요? 부동산도 아니고? 2천? 언니 얼마까지? 저는 주식으로는 안 됩니다. 주식으로 대출은 말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식은 어떻게 굴려야 되냐. 뭐 그냥 저만의 철칙일 수 있지만 저는 내가 가진 전체 자산의 10% 미만. 그래. 그래.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땡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왜냐면 빚을 낸다는 거니까. 그래. 주식을 빚을 내는 잃어도 거?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주식을 레버리지를 땡겨 빚을 낸다는 거? 이거는 전문 투자자. 그죠? 전문 투자자 영역이잖아. 무슨 일반인이 빚을 왜 내? 그래. 이건 아니다. 근데 많이 냈었어 옛날에 그쵸? 빚을 왜 내는 거야? 상승장에서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남편이 나 몰래 대출을 한다. 대출 받을 일 있으면 제발 얘기 좀 합시다. 그래. 네, 뭘 나 몰래 나 몰래. 진짜 1,000만 원이라도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돈, 어떻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는 그냥
배우자한테 동의를 받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왜요? 왜냐면 돈 문제는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왜냐면 진짜 더 큰 문제로 번지고 신뢰의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은 다 그렇지 않아요? 나 모르게 상대방도 만약에 내가 딴 데 어디다 쓴다고 뭐 한다고 몰래 대출 받아가지고 하면은 되게 신뢰가 깨지는 일 아닌가?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 뭐 자존심이라고 쳤을 때 그거를 저는 조금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이 아니면 저는 그걸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상한 건가? 가끔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저희 남편도 뭐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게 물론 가게 뭐 휘청 정도가 아니어서 소액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있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것도 있는 것 같아. 가정 경제에 따라서 다른 게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요만큼 대출이야. 그럼 저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고 되게 쉽게 끌 수 있는 불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상의를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상의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나 오늘 얼마 대출 받았어라고 말은 해줬으면 고지. 통보 그래. 고지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친구들 돈 빌려주는 거 뭐 이런 거. 그 절대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하고 빌려줄 거야. 근데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돈을 잘 빌려주고 빌리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하잖아요. 잘 안 하죠.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와이프한테 오픈을 하고 빌려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결혼하지 말아야 돼. 결론은 이거야. 오늘의 결론. 결론은 식장 탈출. 결혼하지 말아야 돼. 자, 아무튼 뭐 사연 마무리하면서 그렇습니다. 뭐 사람의 앞일이니까 뭐 어떻다라고 속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너무 저랑 이제 비슷한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돈을 떠나서 금액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러한 성향이 부딪히는 것은 쉽게 서로 낮추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이제 결혼 이제 5년 차니까 아실 거예요. 평생 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살 날이 더 길다. 돈 해결을 저는 차치하더라도 남편분이 계속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거는 저는 과감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과 계속 한 배를 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두 분은 여기 이유경 아나운서 연보배 왜냐면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요. 아니야. 야 밸런스 왜 맞춰 우리가 언제 밸런스? 그래. 야 언제 밸런스는 언제부터 맞췄냐? 아니었어? 저는 해볼 거는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약간 강경하게 해도 된다. 네, 강경하게 아예 이혼으로 쭉 밀고 나가도 먼저 저라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해결을 해라. 6개월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강경하게 나갈 것 같아요. 이혼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보여주면은 보여주는 거고 아니면 이제 각오를 하고 이제 이혼하자고 하는 거죠. 내가 강하게 나갔을 때 또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그러면은 끝내기 전에 딱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연보배 아나운서랑 이제 이유경 아나운서는 이 상이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 이미 내가 기회를 줬고 이런 과정이 쭉 다 있었어. 근데도 한 번 더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제가 뭐 다 알진 못하지만 지금처럼 할 것 같아요. 6개월 시간을 주고 정말 이제 이혼을 각오로 그때 가서 강경하게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언니 이거는 우리의 맞아. 줄 수가 없어. 아니,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대놓고 공개하지 마.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일단은 만약에 진짜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빚이 일단은 안 말해준다. 그리고 일단 내 돈을 다 끌어. 모아. 아니 이제 내 눈앞에 모아줄 거야. 내 돈을. 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 돈을 어떻게? 일단 끌어 모아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일단은 해결을 하자.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냐? 근데 이분이 다 얘기했잖아 여기서. 근데 그게 모르잖아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게 전부 오픈되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또 안 갚고 다른 거 할까 봐. 그 눈에서 봐야지. 앞에서 해결하는 걸 일단 보고 거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근데 이제 보배가 내가 다 끌어가지고 이제 모아서 이걸로 해결할 수 있냐 하고 가봤더니 내가 갖고 온 돈에 지금 10배 빚이 있어. 이혼해야죠. 이혼합시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쉽지 않아. 그건 진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이게 끝까지 가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는 뭐 저는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이 너무 좀 무거워가지고 돌을 얹은 것 같아요. 두 번 나왔는데 어땠어요? 저요? 아니 부부 얘기를 하는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매일 집에 뭐 아이랑만 있고 하는데 부부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다녀오고 나서 자기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남편이랑도 사이가 좀 좋아지고 근데 3시에 들어왔고 그날 밤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당일에 3시 반에 들어온 거. 근데 그날 또 왜 더 그랬냐면 이제 아이를 저희가 둘이 나와 있으니까 아이를 봐주러 이제 저희 엄마랑 친정 부모님이 오셨거든요. 집에. 그래서 집에 주무시는데 남편이 안 오니까 제가 더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도 계시는데 남편이 안 오니까 엄마 아빠 앞에서는 이제 오빠 요새 좀 바빠서 그래 뭐 이렇게 일하고 사람 만나는 착하다. 그리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왜 안 오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도 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좀 부모님도 더 걱정을 하시잖아요. 같이 잠 못 주무시고 그래서 그랬지만 뭐 남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 보였어요. 다들 맞아. 되게 둘이 너무 신혼 같다고 하던데. 근데 제가 너무 그때 말 못한 게 많아가지고 좀 하고 가. 그래 좀 하고 가요. 여기 3분 동안 남편요. 시간 좀 드릴게요. 아니 더 하면은 안 될 것 같지만 뭔가 예시를 뭔가 이때 이렇게 말했어야지 됐는데 라는 게 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보통 이제 아이가 이렇게 커가면 싸움의 횟수가 줄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계속 싸웠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아이가 돌진하고 좀 편할만 했을 때 남편이 경남으로 임대를 가가지고 아예 떨어져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주에 이제 연고가 없으니까 전주에서 둘이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남편은 경남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뭐 평일에만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오고 나머지는 혼자 진짜. 네, 혼자서 이제 남편은 경남에서 있고 뭐 이렇게 지내고 그러고 또 이제 아이가 2돌이 지나서 어린이집을 가서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적응이 끝나는데 남편이 인천으로 이적을 해서 또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제 8월에 이사를 오니까 8월에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보냈다가 다시 가정보육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이제 좀 편안해질만 하면 이제 또 다시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라고. 일단 힘드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얘기 안 해도 너무 이해가 가요. 맞아. 애기 키우는 집에서. 맞아요. 그리고 불만을 하는 베이스가 나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 나 좀 더 사랑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라. 네. 근데 그건 맞아요. 그쵸?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러기 남편이 약간 사회 활동이 많아서 그래서 그때 불만이라고 했던 거구나. 그쵸? 네. 그래서. 그럼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친구를 좀 만들었어요? 네. 친구도 이제 아무래도 아이가 어린이집 가니까 어린이집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애기 엄마들이랑도 이제 좀 친해지고 그래서 요새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 정도 애기 낳고 살면 웬만하면 좀 이제 좀 덜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약간 이렇게 되는데 또 이래서 그러니까 워낙 같이 못 있었으니까 되게 같이 있고 싶은가 보다. 맞아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되게 좋은 거긴 한데 바로 일해서 조금 서운한 것도 있겠네요. 나와서 바로 일하게 돼서 한 1년 정도는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 그런 마음은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엄청 푸시했잖아. 이미 막 취업한 것 마냥. 왜 어떻게 하나만 해. 그 양육질쟁이. 일을 시원하게 보내주던가. 네, 같이 있고는 싶은데 그래도 뭐 가정 경제를 위해서 해야지. 하나 포기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이제 왜냐면 애기가 둘인데 밸런스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랑도 있어줘야 되고 돈도 벌어와야 되고 맞아. 남편도 힘들 거예요. 너무 알겠어.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식장 탈출 99-3회는 이유경 아나운서와 함께했고요. 두 분이 이제 또 좀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둘째 태어나고 나서 네. 함께 울 것 같아 와서 저 진짜 울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두렵습니다 벌써. 와. 네, 또 다른 또 부부관계의 모습으로 식장 탈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식장 탈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장 탈출 넘버원 언제 업로드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식장 탈출 넘버원을 들으시려면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팟빵. 팟빵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고요. 특히 팟빵에는 성희진 정도훈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외전도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팟빵이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풀 버전은 팟빵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나는 화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TVM 가서 들으시면 되죠. 네. 인스타 TVM. 네. 거기에 예능들이 올라오는 채널인가요? TVM은 축구 얘기를 제외하고 좀 긴 호흡의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뭐 시장 탈출 넘버원이 쭉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올라가죠. 재밌는 영상들이 너무 많죠. 네. 식장 탈출 넘버원은 보통 토요일 저녁 6시 좀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시간대도 딱 좋잖아요. 술 먹고 그때 편안하게 웃으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